네, 여러분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때 그 산업혁명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산업혁명 도대체 무엇인지, 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짧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이제 정의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산업혁명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가 발명이 많이 되고 영국에서 또 기술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가 바뀌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1차, 2차, 3차, 그다음에 4차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외로 쉽죠? 그 내용을 좀 알면 되죠. 내용. 자, 그 전에 앞서서 왜 영국인지 뭐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죠. 포트폴리오에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 되게 중요한데 안 나와 있습니다. 천재교육과정. 그래서 잠깐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요. 이제 이전에는 이제 농업이 주된 사회였다면 지금은 그리고 이때 시작된 산업혁명에서는 농업 말고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겠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지금은 석유지만 예전에는 석탄이었습니다. 석유와 석탄. 그래서 기계를 만들고 그것도 운영할 수 있는 지하 자원, 석탄, 철 등이 영국에 풍부했다고 합니다. 축복받았죠. 지금은 석유가 더 축복받은 거지만 이때만 해도 석탄이 주된 원료였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산업혁명이 빨리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죠. 두 번의 혁명, 시민혁명을 거쳤죠.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을 거치고 나서 굉장히 정치가 안정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막 산업혁명이 이제 뒤늦게 일어나고 굉장히 정치가 막 혼란스러워요. 왕이 막 그렇게 큰 권력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신분 변화도 막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든 시민혁명이든 탁탁탁탁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영국만 시민혁명을 먼저 끝내고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산업을 이제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자본가에게 또 그런 걸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가능했다. 참 타이밍이 좋죠. 네, 마지막으로 노동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동력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농업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일을 했었거나 남의 땅에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였을 텐데 이제 공장에서는 그 땅들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수단을 포기하고 올라와서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이제 먹을 걸 사는 그런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하필 또 영국은요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땅에서 내 땅 주인이면 여기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귀족들은 굳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지? 농민들이나 노예들을 써서 니들이 해라. 나한테 몸 바치고 이런 형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양 산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양으로 이렇게 옷을 만드는. 그래서 산업혁명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게 양 털을 짜는 기계가 가장 먼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양 키우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또 그 다음에 양 키우는 거와 함께 양이 먹을 사료들 있죠. 그래서 클로버나 순무 같은 어떤 작물, 내가 먹는 작물이 아니라 내다 파는 혹은 사료로 만들 수 있는 작물들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먹고 생산하고 밀을 만들어서 먹고 나한테 색을 바친 사람 중요하지 않는 거야. 얘네를 쫓아내고 내 여기저기 묶여있던 땅들을 다 가져와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도 이때 굉장히 많이 발달하거든요. 발달한 농업기술로 자기가 이 땅을 다 재배를 해요. 올 양의 투자, 올 사료, 순무나 클로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뭐 먹고 살아? 먹을 게 없지?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노동자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게 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산업혁명 전개는 어떻게 됐냐? 굉장히 쉬워요. 아까 말했죠? 면직물, 그다음에 모직물. 어떤 옷을 짜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기계들이 먼저 많이 만들어집니다. 면직물 목공의 기계가 여기서 보시면 방직기, 방적기라고 면을 실을 뽑아내고 그 실로 옷을 만드는 기계를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이 기계를 사람이 원래 했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밟거나 뭔가를 해서. 근데 수력 발전하거나 그러면 너무 에너지가 딸리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증기기관, 기계의 동력, 에너지를 이제 만듭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공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교통수단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것까지 그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쉽죠? 한번 좀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자, 그러면 영국에서 시작되면 영국에서만 멈추느냐? 그건 아니죠.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돈도 많았고 왕의 힘이 좀 셌던, 좀 안정적이었던 프랑스와 벨기에가 이제 초반에 먼저 산업혁명을 이제 받게 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독일,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19세기 후반 중엽에는 얘네들이 이제 받게 됩니다. 이걸 1차고 이거 2차라고 하는데 1차에서는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넘어온 거예요. 영국에서 좀 안정적이니까 프랑스와 벨기에로 넘어온 거라서 자본가, 돈을 벌려는 사장님들,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근데 이제 19세기 중엽 후반에 가면 산업혁명이 이제 많은 유럽에서 진행을 되고 있었고, 뒤늦게 이제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독일, 미국, 러시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미국은 이때 생깁니다. 이때 나라가 만들어지고 독일도 이때에서야 겨우 통일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뒤늦게 산업혁명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완전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부 주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2차 산업혁명의 형태를 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교통수단,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차는 정말 빠르게 근대를 상징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돼요. 굉장히 많은 대량 생산을 만들어진 것을 옮기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제 시계가 중요해지거든요. 일을 딱 맞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딱 임금 페이를 받고 하니까 시간도 중요해지는데, 이제 그 기차는 시간의 상징입니다. 몇 시에 떠나고 몇 시에 출발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차는 의미가 없잖아요. 굉장히 시간, 그다음에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다 뭉쳐진, 증기가 뭉쳐진 어떤 상징적인 거였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숨쉬듯이 느끼는 것이 장점이고요. 우리가 또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 있죠. 너무 많은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도시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단점입니다.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지만 비슷합니다. 볼까요? 자, 장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장점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앞서 있었던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의 그 영화를 잠깐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단점, 장점이 다 나와요. 한번 볼게요. 산업사회 형성과 자본주의 발전. 자, 우리 지금 자본주의 세계죠?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뒤에 더 나오겠지만, 신분, 혈통을 없애고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혈통이 없어진 시민이 나타난 그런 세계를 만들었어요. 민주주의를. 그래서 굉장히 이것만으로 장점이거든요. 자본주의 발전했다. 이게 장점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업혁명이 만들어지면서 공장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공장이 발전하고 상품을 빠르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즉 대량 생산이 됩니다. 대량 생산이 되면서 여러분 이제 일을 분업을 하게 되죠. 전문가들이 생겨요. 공장에서
뭐 전문가라기 그러지만 나는 이거 조립, 나는 이거 자르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고 대량 생산이 되고 공장 제도가 발전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근대 자본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에 속해 있지 않고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페이를 받는 이게 자본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원래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 대부분 귀족이겠죠. 거기 속했어야 되는데 이걸 벗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는 일한 만큼 페이를 받고 자유로운 그 이외에는 자유로운 선생님 뭐가 자유롭습니까?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막 핍박받지 않습니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혈통이나 땅에서 세금을 바치는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 취직하고 저쪽 취직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탄생됐고 공장과 대량 생산 그다음에 일을 분업한다는 것은 노동자 개개인이 자본주의로 확립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굉장한 자본주의 그 발전 자체로도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로도 장점이죠. 그리고 당연히 도시에 생기겠죠.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고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상업이 더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금도 우리가 사실 도시가 좀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 이게 자체가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게 더 여러분은 와닿죠. 새로운 계급 혈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이 아니에요.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계급입니다. 자본가 돈을 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 노동자. 여기서 공장에서 페이를 받는 사람. 여기 나오죠. 생산수단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 자본가라고 하고 자본을 갖지 못했지만 고용돼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노동자가 여러분 생각에 지금에서는 굉장히 조금 열악한 환경이고 갑이 아닌 을의 입장으로 생각되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건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이 자본가들이 대부분 귀족도 많았지만 새로운 개혁을 많이 했었던 새로운 시민 계급이 많았거든요. 혈통에 상관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겼을 때 혈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장점이죠. 이 자체죠.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의 결과. 이것만 쓰셔도 여러분 이게 장점입니까? 장점입니다. 여러분 못 느껴서 그렇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단점 있죠. 편리해졌지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다. 볼게요. 자본가는 많은 부를 쌓았지만 노동자는 굉장히 노동 조건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굉장히 더욱더 악화됐죠. 더욱더 많은 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자는 너무 많은 그런 자본가의 핍박에 의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가지고 기계가 문제다. 그래서 막 기계 파괴 운동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러다이트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되게 사실 멍청한 일이죠. 기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잘못 운영하는 자본가의 문제인데 기계를 파괴하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본가에게 항의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노동자의 노동자의 권리 시작이라는 점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빈부격차죠, 당연히. 이를 넘어서서 이제 노동자들은 갈수록 돈이 받긴 하는데 쪼달리고 자본가는 더더욱 돈이 많아져. 뭐 이때는 노동법이 있겠습니까? 훨씬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빈부격차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주의 운동들이 일어나요. 이제 기계 파괴 운동에서 더 넘어가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랑도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데 이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해서 나온 그런 어떤 체제예요. 체제. 경제가 아니라 그 체제입니다. 사회를 좀 더 중시해야 된다. 자본주의에서 너무 개인의 이런 부나 이런 것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무시가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노동자와 농민들을 조금 더 중요시 여겨서 좀 혁명을 일으켜서
모두 다 같이 잘 살게 하자라는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르크스라는 인물들을 비롯해서 공산주의까지 가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이제 재산을 똑같이 하자. 그러면 사회가 평등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산당 선언이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차원이 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오로지 경제 체제, 경제 체제고 사회주의는 조금 더 평등하게 농민 노동자 입장에서 사회를 조금 더 생각하자. 뭐 이런 운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게 이제 공산주의까지 나가가는 거고 사회주의 안에서 공산주의가 또 탄생을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다행히 더 뭐 이런 격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이 아는 노동운동, 노동당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 있죠, 여러분. 여기 도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주택, 위생, 노동, 착취, 도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환경오염까지 함께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또 나오거든요. 뒤에 러시아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산업혁명, 자본주의, 자본가들에 대한 대항으로 나왔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산업혁명의 전개 여기 한번 기계와 그다음에 에너지, 기계, 그다음에 교통, 통신까지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산업혁명 볼까요? 초반에는 이제 자본가를 중심으로 이제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퍼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가 주도 좀 뒤늦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독일, 러시아, 미국 등이 이제 국가 주도로 추진을 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산업혁명의 장점, 단점 볼게요. 자, 무슨 제도의 발전? 무슨 제도의 발전입니까? 공장 제도의 발전입니다. 공장 제도가 발전하면서 기계가 사용되고 일이 분업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되었다. 이 자체가 장점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산업, 자본가와 노동가. 요거는 여러분 개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개념. 자본가가 무엇이고 노동자가 무엇인지 어렵진 않죠? 요거 좀 알아두시고 산업의 문제점. 자, 노동 문제 발생.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뭐 여자들 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을 일부러 갖다 써요. 돈 안 줘도 되니까. 조금 줘도 좋다고 받으니까.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정말 조그만 아이들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 돈도 많이 안 주고 비위생적이고 그런 것들 노동 환경이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갈등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아니, 번부로 자꾸 쓰이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도 진행됐지만 이게 좀 발전을 해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생산 같이 해서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이제 개념을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알아두시면 되고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혁명이 좋은지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쁜지 물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좋은지 역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역사 하기 여기 부분 꼭 하시고 여기 또 이제 여러분 안냈지만 역사 신문 만들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물론 여러분 오프라인 나오셨을 때 다시 다 피드백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스스로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